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라벨이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일과 꽃이 풍성한 아름다운 농장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죠. 라벨은 자연을 사랑했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라벨은 농장 근처의 숲속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은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모험의 장소로 유명했지만 그곳에 사는 신비한 생명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라벨은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이 하늘 위로 높이 솟아 있었고 다양한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라벨은 자신이 더 이상 농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잊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녀는 길가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나뭇잎이었고 라벨은 그 잎사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어둠이 깔리며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마치 계시라도 본 듯한 그 순간 앞에 작은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자신을 숲의 수호자라고 소개하고 라벨에게 묻습니다. 왜 이곳에 왔나요? 라벨은 자신이 단순히 숲을 탐험하며 친구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죠. 요정은 라벨의 진실된 마음에 감동받고 그녀에게 숲의 비밀을 하나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멈춘 듯한 마법의 연못이었습니다. 연못 주위에는 아름다운 장미들이 피어 있었고 무지갯빛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요정은 라벨에게 연못에 물이 좋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라벨은 잠시 멈춰 무엇을 소원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행복하게 지내 수 있기를 바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소원을 빌자 연못의 물결이 방긋 웃으며 반응했습니다. 요정은 라벨에게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도 자연과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랫동안 숲에 머물렀다가 어둠이 짙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간 라벨은 행복한 마음으로 그날의 모험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그 후로 라벨은 종종 숲을 방문하며 요정 친구와 만났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며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라벨의 모험은 오랫동안 아름답고 특별한 이야기로 전해졌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정원의 장미들이 밤이 되면 이야기를 나누고 춤을 추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미 정원은 왠지 모르게 매일 밤마다 마법처럼 반짝였고 달빛 아래에서는 신비한 나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호기심 많은 소년 장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의 전설을 듣고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장은 친구들과 함께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리며 장미 정원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미가 그냥 평범해 보였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장미 꽃잎들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 가운데 가장 큰 장미꽃이 열리자 그 안에서 한 마리의 아름다운 나비가 나왔습니다. 나비는 은은한 빛을 내며 장과 그의 친구들 앞에 날아왔습니다. 나비는 아이들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이 참 용감하구나. 나의 이름은 우미엘. 이 정원의 수호자란다. 온갖 전설이 펼쳐지는 이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까? 아이들은 우미엘의 제안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비는 장미의 꽃잎을 통해 오래전 두 왕국 사이에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왕국은 서로를 증오했던 관계였지만 자주색 장미와 붉은 장미가 연합하여 평화로운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장미들이 매일 밤마다 춤을 추는 이유는 그날의 기쁨과 전설을 계속 기리기 위함이라고 루미엘은 설명했습니다. 루미엘은 또한 이 장미 정원이 사랑과 소원 그리고 희망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미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장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작은 기대와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장은 친구들과 함께 종종 장미 정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루미엘과 함께 마법 같은 밤을 보냈고 종종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장은 성장했고 또 다른 이야기를 물려줄 준비가 된 새로운 이야기꾼이 되었으니 그 모습은 루미엘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장미와 나비의 마법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장미 정원이 전해주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통해 서로를 이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감히 그 전설을 믿고 또 다른 이야기를 엮어나가기를.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한 마을에 작은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특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피크닉을 즐기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숲을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숲의 깊은 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설로만 전해지던 마법의 거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거울은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앞에서 진정한 소원을 빌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거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말이라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호기심이 많고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마리는 숲을 거닐다가 오래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에는 마법의 거울에 대한 전설이 적혀 있었고 마리는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설명하는 위치로 거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나 숲을 헤매던 마리는 드디어 책에서 묘사된 거울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빛나는 유리로 만든 아름다운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리는 거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리는 이렇게 소원을 빌고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울은 밝게 빛났고 마리는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광경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소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그 이후로도 가끔 숲을 거닐었지만 더 이상 거울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숲속의 마법 거울은 전설 속으로 다시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저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며 숲을 찾는다면 거울은 다시 나타나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언제나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랫동안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숲속 깊은 곳에 마법사가 산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법사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소원이라도 들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오직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와 만날 수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쉽게 그를 만나러 갈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진주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모든 사람을 도우며 대가를 바라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따스한 미소와 친절함은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다. 진주가 마을을 걷고 있을 때 노파 한 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진주야, 내가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하나 맡기려 한다. 전설 속 마법사를 찾아가 소원을 빌어보지 않겠니? 진주는 평소 듣기만 하던 전설 속 인물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진주가 물었다. 오슬로 숲의 깊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희고 붉은 꽃이 가득한 언덕이 나타날 것이다. 거기서 대기하면 마법사가 나타날 거야. 노파는 말했다. 진주는 그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여정을 위해 필요한 간단한 물품을 챙기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숲속으로 들어간 진주는 짹짹거리는 새소리와 함께 걷기 시작했다. 숲에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꽃 언덕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희고 붉은 꽃들이 하늘하늘 춤추듯 피어 있었다. 진주는 망설이지 않고 그곳에 앉아 기다렸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바람이 잠시 멈추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러자 진주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중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마법사와 만나러 온 사람인가? 자네의 순수한 마음이 이곳까지 전해졌구나. 진주는 그가 바로 마법사임을 알았다. 그녀는 기쁜 마음에 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을 빌었다. 마법사는 조용히 진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너의 순수한 소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너의 친절함과 사랑이 마을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야. 진주는 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소원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음을 깨달았다. 진주는 마법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행한 작은 친절들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달았고 그 이후로도 그녀의 사랑과 배려는 마을에 계속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진주를 어떻게든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며 서로에게 더욱 친절해졌다. 이로 인해 마을은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지금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드레박이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는 울창한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왔는데 그 이유는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샘이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의 작은 농부인 앙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숲의 이야기들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겨울이면 할머니로부터 들은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죠. 앙리의 할머니는 동화 속 교정들이 이 샘에서 나온 물로 마법을 부린다는 이야기로 늘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하루는 앙리가 친구들과 함께 마을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축제에는 다양한 행사가 있었고 특히 모든 마을 사람들을 위한 퀴즈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앙리와 친구들은 거창한 경품보다는 참여 자체를 즐기며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로가 마지막 문제를 발표했을 때 앙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드레박 숲의 샘에 대해 아는 사람 있나? 장로가 물었습니다. 앙리는 주저없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할머니에게 이 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샘의 물이 미래를 비춰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신비로움을 누리려 하지 않았죠.
장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퀴즈 경연대회가 끝난 후 앙리는 왠지 모를 호기심에 사로잡혀 친구들과 드레박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낡고 작아서 가끔 뱀이라도 나올까 조심해야 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그 길을 지나는 동안 나무 사이로 비쳐드는 햇살이 마법처럼 빛났습니다. 숲을 통과하자 마침내 앙리와 친구들은 그 신비한 샘에 도착했습니다. 샘 주위에는 예상대로 아무도 없었고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조심스럽게 샘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 순간 투명한 물속에서 아름다운 광채가 퍼져나왔고 환상적인 장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앙리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물속에 보이는 것은 그와 친구들이 함께 웃고 있는 미래의 장면들이었다. 그들은 마을의 중요한 행사에 초대받아 환영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들은 앙리에게 일종의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이 비전을 믿고 꿈을 향해 전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앙리와 친구들은 마을로 돌아와 그날의 특별한 경험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고 사람들은 드레박 숲의 샘이 진정한 꿈의 원천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샘물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계속 전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 드레박은 신비로운 숲과 샘 덕분에 끊임없이 꿈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